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저희들 시간이 다 됐어요. 이제 여러분들하고 했던 만민공동회는 여기서 지금 마무리를 짓고요. 마무리를 짓고 3시부터는 또 우리 국민들이 함께 적폐를 해소해야 될 적폐에 대해서 저보고 또 그 3시부터 4시까지도 또 하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돈 안 받는다고 너무 막 굴리는 것 같아요. 정말 너무 막 걸립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원래 연말 되면 제가 원래 토크 콘서트 시즌 8을 해야 됩니다. 아시죠? 예? 해마다 해왔어요. 7년 동안 해마다.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유일무이하게 홀로 서서 하는 스탠드업 코미디로서 유일하게 25만 이상을 동원하면서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역사를 가진 토크 콘서트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유일하게 못했습니다. 왜? 만민공동회 때문에 이 돈도 안 주고. 정말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하지만 이렇게 하는데도 계속 뭐 나선다느니 뭐 이런 얘기 해가지고 제가 심적으로 부담이 많습니다. 뭐 내가 나설라고 나설 줄 아세요? 부르니까 가지? 자기들이 불러놓고. 그리고 됐어요. 김재동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면 또 이제 앞으로 또 돈 못 벌 거 아니에요.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어쨌든 원래 토크 콘서트는 만미공동회로 지금 대체되고 있는데 제가 돈도 안 받고 이런 걸 한다는 것이 너무 안 알려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할 말 좀 합시다. 이때까지 여러분들 얘기 쭉 들었으니까 다 조졌어요. 이제 다 못하고 손 들지 말고 이제 제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집에 혼자 살면서 저 상처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제발 말의 앞뒤만 잘라가지고 앞뒤만 잘라서 좀 띄우지 말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헌법 제36조 2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국가가 아이를 키우는 엄마를 보호하고 그리고 아이에게 신경을 써주는 것이 옳지 아니한가. 그래서 적어도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에게도 투표권 주자. 그래야 정치인들이 겁낼 거 아니냐. 누구 찍을지 모르는 아이들이 계속 다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정책을 만들겠습니까? 그 아이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 거 아닙니까? 그 아이들은 지금 현재 투표권도 없고 미래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살 세상에 대한 결정권을 아직 가지지 못하고 있으니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자는 의미로 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들으면 충분히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유모차 끌고 나오는 엄마에게는 투표를 줘야 된다. 그래야 헌법 36조 2항의 정신이 살아 숨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사람들이 유모차는 엄마만 끌어야 되냐며, 여성 혐오라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발 말의 앞뒤를 좀 알아들으시라 이 말입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그런 얘기 해보세요. 그 다음에 아이는 엄마만 키워야 되냐.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제가 그 앞뒤에 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다 얘기했잖아요. 아빠 엄마 같이 키우는 거지 당연히. 그 다음에 헌법 36조 2항 국가는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 그걸 이용해서 부부싸움에도 활용하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남편이 쓸데없이 자꾸 아내한테만 설거지 시키고 이러면 헌법 36조 2항을 딱 들이대면서 국가는 모성을 보호해야 된다 그랬는데 설거지는 네가 해라 이렇게 얘기하라고 얘기했는데, 그랬더니 뭐라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저도 억울한 이야기 좀 합시다. 여자는 꼭 애를 낳아야 되냐 이렇게. 그래야만 보호받을 수 있냐. 그래서 여성 혐오랍니다 저한테. 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헌법 제32조 4항에 여성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 제34조 3항 국가는 여자의 인권을 향상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를 낳든 낳지 않든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여성의 특별한 권리입니다. 근데 그건 여성이 약해서가 아니고 조선시대 이래로 계속해서 여성의 인권이 보장되지 못해왔기 때문에 전 세계 역사상 다시는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우리 헌법 32조 4항, 34조 3항, 36조 2항, 32조 4항, 34조 3항은
아이를 낳지 않은 여성의 권리, 36조 2항은 아이를 낳은 여성의 권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여성 혐오냐 이 말입니다. 한 번만 더 그런 얘기 해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도 이야기 좀 합시다. 국회, 정부 할 일이 없으신 모양인데, 일할 생각이 없으신 모양인데 갈아엎어야 되나 그랬더니 어떤 정당의 지지자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정치 혐오를 조장하지 말랍니다. 무슨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여튼 다음으로 와보세요. 내가 아이고 가슴이야, 아이고 가슴이야. 뭐 누구는 뭐 이거 뭐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아십니까? 저 사람 때문에 그렇지? 내려오면 될 걸 가지고 왜 이렇게 사람들을 고생시키냐 이 말입니다. 그냥 내려오면 되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면서 뭐라 그러십니까? 국민의 뜻이라면 내려오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하야할 때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내 개인의 억울함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로 많으나 그것은 미국의 국익에 반대되는 일이라 내 개인적인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은 나중으로 미루도록 하겠다. 그래서 난 내일 오전에 즉각적으로 사임한다. 미국의 국익을 우선한 것이 닉슨 대통령의 뜻이었고, 지금 대한민국의 국익을 우선한다면 본인이 만약에 억울하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피눈물 흘리는 심정을 인제 알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계속 흘려왔는데 어떻게 자기 피눈물을 알아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중학교 2학년이 심적 부담 때문에 공부를 못한다는데 그 피눈물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양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양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이고, 그리고 이 정말 마음 같아서는 내 정말 올림머리 내림머리로 해드리고 싶은데 내 그런 미용 기술이 없어서 못 해드리겠고, 그리고 꼭 종편에는 또 이런 것만 편집해서 나간다. 김재동 박근혜 올림머리 내림머리 해드리고 싶어 이런 것만 나간다. 또 논란 뭐 그러면 또 막 욕하고, 그런데 집에 가서 그거 보고 또 이렇게 하고. 제발 좀 말의 앞뒤 맥락을 자르지 말자 이 말입니다. 근데 저만 하면 내려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로 어떻게 이렇게 크리스마스 이브에까지 예수님 오셔야 되는 날에 왜 자꾸 자기가 오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 좀 오자고 제발. 그리고 왜 자꾸 다만은 발표해가지고 무슨 연쇄 방화범도 아니고 좀 봐주려고 마음이 생길 쯤 되면 나와가지고 또 불을 지르고, 아이고 그래 그냥 내려만 가면 좀 어떻게 해서 아이고 죄값 치르고 나오면 용서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인간이니까 좀 들라 그러다가도 또 나와서 담아하고 그래가지고 마음에 계속 불을 지르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이럴 때마다 순수는 우리가 순수하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렇게 화를 좀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이고 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지금 기쁘다 탄핵 오셨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좀 놀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이고 이 한 사람 때문에 이게 두 사람 때문에 세 사람 때문에 가만있어. 우병우 아저씨까지 포함하면 4사람 때문에, 김기춘까지 포함하면 5사람 때문에, 친박까지 포함하면 100명 때문에, 비박까지 포함하면 200명 때문에, 아이고 숫자도 더럽게도 많다. 아이고 이게 뭔 일입니까 도대체? 안 그렇습니까? 아이고 진짜 고생 많습니다. 옆 사람한테 박수 한번 치세요. 이럴 때 옆 사람 박수 한번 치세요. 그래도 진짜 아까 우리 시인님 말씀처럼 이게 촛불 아니었으면 이 나라를 어떻게 여기까지 이렇게 데리고 왔겠습니까? 진짜 여러분들 대단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덕분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검찰이 끝까지 조사 안 하겠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촛불 들어가지고 촛농을 계속 떨어뜨리고 가니까 이 사람들이 뜨거워가지고 뜨거 하다 보니까 가서 보니까 청와대 앞이야. 그래서 공범이다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실제로 우병우 수석 말 듣다가 조사 안 하려고 그랬잖아요 원래는.
그죠? 우병우 수석 말을 들으려고 그랬는지 안 들으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그랬다는 얘기가 들렸으니까 또 명예훼손으로 또 고소당할까봐. 겁은 또 더럽게 많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국회에서도 탄핵한다 만다 여당 야당 갈라져가지고 계속 그랬죠? 그리고 뭐 탄핵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여당 야당 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촛불 딱 들어가지고 계속 기시니까 뜨거 하다가 뜨거 하다가 결국 그렇게 해서 탄핵 가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다 길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박수는 여당 대선 후보한테도 치지 말고 야당 대선 후보한테도 치지 말고 박수는 누가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고 우리가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열 사람한테 치세요. 아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국을 다니면서 난 돈 안 받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자꾸 돈 받고 다닌다고 누가 얘기하기만 하세요. 돈 많아요. 저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서는 많습니다. 그럼 또 뭐 요거만 또 나갑니다. 이제 김재동 돈 많아 뭐 이런 거만 나가는데 그냥 앉아있는 사람들끼리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 우리 촛불이 지금 이제 나아가야 될 방향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길을 내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든 촛불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저는 진짜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이 나와가지고 나를 지지해달라 이렇게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고 나와서 여러분들을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아니 그게 정상 아닙니까? 아직도 친박 비박 무슨 친 누구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진짜 국민들 모독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떤 정책을 내더라도 적어도 여러분들 뜻을 좀 우리 뜻이 좀 반영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음에는 어떤 정부가 만들어지더라도 최소한 한반도 내에서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회복할 수 있는 그리고 통일 시대를 좀 열어가는 그런 정부가 구성이 돼서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사는 세상에는 전쟁의 위험은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좀 얘기해 줘야죠. 그런 거 좀 얘기해 주고 그리고 좀 그렇게 합시다. 우리 뜻을 모아가지고 다음 정부에서는 최소한 열차만 복원시켜서 남북 주민은 한꺼번에 지금 당장 왕래하지 못하더라도 외국인 관광객만이라도 여러분 남북 횡단 열차 탈 수 있도록 해줍시다. 여권 제시하면. 네? 그렇게 해서 중국 관광객, 유럽 관광객이 기차를 타고 우리나라 부산까지 올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북한 거쳐서. 그렇게 하면 외국 관광객이 그렇게 많이 다니면 이 나라의 전쟁의 위험이 많아지겠습니까? 적어지겠습니까? 적어지죠. 그런 게 안 봅니다. 그런 게 안 봅니다. 그 성주 김천 시민 괴롭혀가면서 사드 배치하는 것이 안보가 아니고 이 땅의 전쟁을 영속적으로 없앨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 당선되면 미국 먼저 가겠다, 북한 먼저 가겠다 이런 얘기해서 됩니까? 대통령 당선되면 국민한테 제일 먼저 와야지.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건지 잘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돼서 미국 먼저 갈 건지 북한 먼저 갈 건지를 고민해야 됩니까? 그런 철도 개통식 딱 할 때 판문점에 딱 가서 철도 개통 딱 할 때 미국 정상도 부르고 북한 정상도 불러가지고 자 둘이 앉아봐라 어떻게 할 거냐 이야기 좀 하자. 중국 정상도 불러놓고 자 판문점에서 사자회담 개최할 테니까 다 와라. 이 정도 배포는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못할 이유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우리 아이들 저기 우리 중학교 2학년 요 아이들이 사는 세상은 진짜로 전쟁이 없는 세상을 좀 물려주고 그렇게 해서 한 20년 후에 여러분 진짜로 남북이 통일 딱 되면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딱 회복해서 통일 대한민국 위주로 통일이 딱 되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요 그때 사는 세상 자체가 달라질 겁니다. 완전히 이 섬나라처럼 갇혀서 사는 게 아니고 중국하고도 다 경쟁하고 기차 타고 애들이 가출을 해도 스케일이 달라져요. 여러분 금강산으로 가출한다니까 애들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리고 이 안에서 사는 것이 이 안에서 아둥바둥거리고 사는 것이 아니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왜냐하면 한반도의 평화를 이룩해낸 통일 세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산업화 시대, 민주화 시대 이후에 통일 세대가 탄생되어서 아마 우리 아이들 세대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정받는 세대가 될 거란 말입니다. 그거 산업화 세대, 민주화 세대가 싸우지 말고 우리 아이들 통일 세대 한번 밀어줍시다. 그런 게 어른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줍시다. 그거 못해줄 이유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딱 하고 우리도 여기 지금 40 넘은 제 또래들은 통일 딱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을까. 맨날 금강산 가든에서 환갑잔치 하지 말고 금강산 가서 환갑잔치 한번 합시다. 그리고 지금 태어난 여기 엄마들이 안고 있는 요 애들이 수학여행 갈 때는 통일 탁 시키거나 열차 개통 딱 시키고 자동차 개통 딱 시켜가지고 애들 전부 다 대구에서 대전에서 부산에서 광주에서 KTX 딱 서울에서 KTX 딱 잡아타고 애들 수학여행 저 평양 거쳐서 블라디보스토크 거쳐서 유럽으로 열차 타고 수학여행 가는 나라를 한번 만들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게 경제지 뭐. 그런 게 경제 아니에요? 개성공단 만들어가지고 지금 개성공단 기업들 다 망하게 해놓고 개성공단 기업 다시 만들면 여러분 개성공단이 그냥 공단이 아니잖아요. 북한군 탱크 기지를 후방으로 물렸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안보 아닙니까? 그런 게 안보잖아요. 그 진짜 안보를 한번 얘기해 봐야 되는 시점 아닌가 하는 생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애들 최저임금 우리 일하는 사람들 최저임금 10,000원 정도는 관철시킵시다. 우리가 촛불이 그거 10,000원 정도 돼야 사람이 좀 살 거 아닙니까? 우리 동네에 아르바이트 하는 그 애기 저 이름을 내가 밝혀도 되는지 모르겠다. 가희라는 애가 있어가지고 야 최저임금 10,000원 되면 어떨 것 같냐 그랬더니 행복할 것 같대요. 행복할 것 같아요. 그거 못해줄 이유 없지 않습니까? 그 5,580원에서 6,030원으로 올릴 때도 너무 힘들었고 지금 이제 6,470원이죠. 6,470원으로 올릴 때도 엄청 힘들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힘들었겠습니까? 재벌들은 돈 내는 것도 쉽고 돈 받는 것도 쉽고 세금 덜 내는 것도 쉬운데 우리는 왜 이렇게 우리 일하는 최저임금 10,000원 올리는 게 왜 이렇게 목소리를 못 낼까요? 지들끼리만 해 처먹었어 그렇습니다. 어떻게 대기업에 700조씩 쌓아두고 대기업 어려울 때 기업들 어려울 때 지원하는 것은 그것은 경기 부양이라고 하고 국민들이 어렵고 우리 사는 게 어려울 때 우리가 낸 세금을 우리에게 쓰는 건 비용이냐고 하냐 이 말입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낸 세금 우리한테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최저임금 10,000원 당장 하는 거 지금 자영업자분들 힘드실 수 있으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최순실 일가 10조 저거 뺏어오고 대기업들 세금 좀 높이고 고소득자들 세금 38%에서 50% 정도로 조정하고 국민의 1% 정도만 세금을 더 내서 우리가 말고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내는 구조 그게 조세 아닙니까? 재정은 뭡니까? 국가의 재정은 우리가 낸 돈을 누구에게 쓸 것이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많이 번 사람에게 많이 걷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함께 쓸 수 있도록 국가의 재정을 많이 번 사람들이 자기들 능력이 좋아서 많이 벌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국가 시스템이 받쳐줘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써야죠. 그러면 기금 같은 거 마련해서 동네 구청 그 다음에 주민센터에서 기금 딱 준비해가지고 세금 더 안 내도 된다니까요. 그들에게 세금 더 걷으면 돼요. 있는 기금들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 만들어서 6,470원 받는 우리들이 가면 일한 그 영수증 들고 가면 나머지 3,000원 정도의 차액 국가에서 지급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자영업자 부담도 없고 최저임금은 10,000원 선에서 보장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 좀 하면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우리 애들한테 최저임금 10,000원 받고 돈이 있으면 그거 애들이 가서 별장을 사겠습니까? 이 인간들처럼 무슨 도덕적 회의를 하겠습니까? 출근 안 하고 올림머리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얘들처럼 몇백억씩 빼돌려가지고 전부 다 독일에 몇 조 갖다 놓고 무슨 영국에 몇 조씩 갖다 놓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돈이 그들에게 아니고 우리 주머니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들 데리고 나서 밥 사 먹고 애들 전부 다 저 편의점 가서 800원짜리 전주비빔밥 삼각김밥 사 먹고 새우탕면 사 먹고 그리고 월급날 나오면 아이고 돈 좀 있으니까 136만 원이 아니고 최저임금 10,000원 보장되면 주당 40시간 합의하면 52시간이니까 1년에 한 달에
한 달에 200시간 정도 일하면 월급 200만 원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삼겹살도 사 먹고 소주도 사 먹고 좀 할 거 아니에요. 저축도 하고 좀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지역 경제라고 합니다. 돈이 우리에게 도는 걸 지역 경제라고 하고, 대기업에 700조씩 쌓여 있거나 그들에게만 돈이 있는 걸 낙수 효과라고 하는데, 그들에게 돈이 쌓이면 흘러내릴 거라는 게 낙수 효과 아닙니까? 근데 낙수 효과가 그게 말이 됩니까?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상선 약수라 그랬으니까 부족하면 채우고 가고 앞뒤를 다투지 않으니까 물은 좋은 거니까. 근데 돈은 움켜쥐고 위에서 밑으로 뿌리면 미친놈이라 그래요. 안 뿌린다니까요, 절대로. 그래서 강제로 내려오게 해야 돼요. 그걸 국가의 재정정책이라고 합니다. 그 우리도 아는데 왜 모르는지를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그 의지가 없는 건지 왜 다 그러니까 잘못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냥 많이만 배웠어요. 그리고 애들 절대로 명문대 보내지 마세요. 우리나라 망친 비율이 명문대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망친 사람들을 보세요. 명문대 비율이 제일 높아요. 이러면 또 명문대에서 명예훼손 소송 당할라 또.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많이 배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나라를 망쳤어요. 잘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그죠? 여러분 아까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중퇴하셨다는 우리 아버님 연설 들으셨죠? 어떤 정치인 연설보다 낫죠? 그래, 그러니까 우리만 보고 그렇게 좀 가자. 그거 왜 안 하는지 아이고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저보고 자꾸 그러면 넌 왜 자꾸 코미디언이 정치 얘기를 하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제발 그런 얘기 나한테 하지 말고 정치인들한테 가서 코미디를 좀 그만하라 그래라. 이거 방법이 없다. 이거 더 이상 웃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더 이상 웃길 수 있는 방법이 더 이상 맞춰야 되겠다. 더 이상 웃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뭐 어떻게 웃깁니까 이거를. 보온병 들고 보탄이라 그러지. 희한한 일입니다. 옛날부터 아이고 이거 뭐 계속 모르겠다는데 뭐 우병우 수석 봤죠? 모르겠다는데 뭐 기억이 안 난다는데 뭐 그래가지고 사법고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헌법 조문이나 기억나는지 모르겠다 진짜로. 그래가지고 아이고 인생들아 아이고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맞춰야 되고 최저임금 만원 그 다음에 한반도에서의 대한민국의 주도권 회복 이 정도는 촛불이 꼭 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야 우리가 좀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우리 저 위에서 바로 그 우리 적폐청산 콘서트 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또 바로 위에 올라가서 또 시작해야 됩니다. 저는 어디 안 가고요. 원래는 10분 쉬었다가 해야 되는데 괜히 이거 이야기하다가 자 시민 여러분